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확률 같은 게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2학기 들어서 조건부 확률 배우고 우리 저번 시간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 배웠어요. 이거 우리가 좀 더 이어나가서 오늘 새롭게 또 배울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들 정말 통계 이렇게 통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통계 배울 때 이 확률 구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 개념들 잘 잡아놓고 이 수업 잘 듣고 여러분들 것으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오늘도 배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 차근차근 우리 개념과 그리고 그것을 또 계산하는 방법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독립시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독립시행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독립시행의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배울 건데 독립시행은 말 그대로 독립된 시행이다 이거예요. 시행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실험이나 그런 실시할 수 있는 것들, 뭐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뭐 여러분들이 무슨 동전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막 농구공에서 자유투를 던진다던가 그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는데 이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독립된 시행이래요. 독립은 뭐였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다음 사건은 별개로 이렇게 확률이 그대로 유지될 때를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했어요. 서로 독립이다. 자, 그것들 개념들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배울 독립시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또 어떻게 구할 것인지 같이 한번 우리 배워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독립시행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야겠죠. 자, 우리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일단 학습지 채워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학습지 1페이지 그 배울 내용 부분에다가 그 독립시행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시행이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독립된 시행이다라고 했어요. 시행은 시행이니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거고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그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라고 했었죠. 그럼 독립시행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독립시행이란 어떤 시행을 반복할 경우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거, 주사위를 뭐 6번 던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자, 그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음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 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시행을 반복할 경우, 자, 여러 번 해도, 자, 아무리 여러 번 한다 해도 그 각 시행의 결과가, 만약에 첫 번째가 그 다음 시행에, 첫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걸 독립시행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한다는 거는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런 식으로 쭉 할 때, 자, 첫 번째 했던 이 시행이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자,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졌을 때 얘가 앞면이든 뒷면이든지 동전을 여러 번 던지면은 앞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잖아요. 자, 뭐 앞에서 앞면이 나왔다라고 해서 뒤에서 앞면이 나올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 매번 리셋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서로 독립일 때, 이럴 때 우리가 독립시행이라 한다는 거죠. 시행을 반복하더라도 우리가 앞에 있는 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독립시행이 아닌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닌 예시를 좀 생각해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아닌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뭐 추첨함에
추첨함에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자, 6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하나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한번 뽑아보고 이제 뽑은 거를 확인하고 넣지 않고 그 다음 사람이 뽑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뽑을 때 당첨될 확률이 몇일까요? 처음 뽑을 때는 당첨될 확률이 6분의 1이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뭐 당첨되든 당첨되지 않든, 자,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당첨되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되었을 때 얘가 빠져나왔을 거예요. 자,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반복하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뽑아보겠죠. 자, 두 번째 뽑았을 때 당첨될 확률이 몇이죠? 자, 이제 당첨 대비가 없으니까 0이 돼요. 자, 그러니까 확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설사 이 당첨 대비를 뽑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첨 대비가 아닌 꽝인 제비를 뽑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6분의 1이었는데 얘가 확률이 몇이 되죠? 이제 5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행이, 앞에 우리가 하나 뽑았던 그 시행이 두 번째 뽑는 시행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뽑아서 영향을 준 거고 얘는 뽑지 않아서 영향을 준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할 때 그걸 다시 넣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독립시행인 예시와 독립시행이 아닌 예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서 그렇게 독립시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개념 잡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이 무엇인지 일단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확인해 두고, 여러분들이 근데 보는 대부분의 그런 문제 상황에서는 독립시행이 이렇게 제시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차차 한번 살펴본 다음에 예제 풀어보면서 우리 개념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독립시행의 그 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가장 간단한 예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도울 만한 그런 예시를 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우리가 문자를 활용해서 식을 정리하는 나가는 식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예시를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학습지 배울 내용 아래쪽에 선생님이 그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이 나오는 그 원리를 좀 정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오면서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는지 그 차례차례 그 과정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놓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은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독립시행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라고 할 때,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두 번 던졌을 때, 세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달라지나요? 뭐 첫 번째 던지든 두 번째 던지든 세 번째 던지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1의 눈은 항상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계속 고정이 돼요. 왜냐? 그냥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든지 간에 우리 다음번에는 또 새롭게 우리가 주사위가 굴려지는 거니까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여러 번 반복했을 때, 4번 반복했을 때 어떤 사건이 몇 번 나올 확률이 몇이냐 이거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이 몇이냐 이런 식으로. 자, 4번 우리가 던질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던지는 그 시행이 각각이 있을 건데, 자, 여기서 1의 눈이 2번 나올 그 확률을 구해보라 이거죠. 자, 그럼 우리 그림으로 일단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먼저 구하고 그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자, 일단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각 경우를 일단 그려봐야 돼요. 자, 1의 눈이 그러면 나와야 되니까, 근데 2번 나와야 되니까, 자, 첫 번째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한 번 나올 수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2번만 나올 확률을 구할 거니까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경우 말고 또 있겠죠. 자, 이 경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거고, 이번엔 세 번째 나오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보면은 첫 번째와 네 번째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첫 번째 나오지 않고 두 번째와 세 번째 1이 나올 수 있고,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게 전체적인 가짓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우리 각각의 확률을 먼저 한번 구해봐야 돼요. 자,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자, 총 6가지 케이스가 나타났는데, 자, 우리가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확률이 몇이 될 것이냐 따져볼 거죠. 자, 일단은 얘의 확률. 자, 첫 번째 굴렸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주사위를 굴렸을 때, 처음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요? 첫 번째 딱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 딱 얘만 봤을 때. 얘는 전체 6번 중에 한 번이다. 6분의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딱 얘만 봤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몇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어떤 것이 나왔든 간에 1의 눈이 나왔든 나왔지 않든 얘는 또 새롭게 리셋돼서 우리가 되는 거니까 얘도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럼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몇이죠? 1 이외에 뭐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니까 얘는 1에서 6분의 1을 뺀 6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는 상관없으니까 6분의 5의 확률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 딱 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딱 이렇게 나올 그 확률은 몇일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도 얘, 두 번째도 얘, 세 번째도 얘, 네 번째도 얘.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다 곱해주면 돼요. 6분의 1을 두 번, 6분의 5를 두 번. 이렇게 곱해주면은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볼 건데, 자, 얘는 마찬가지 6분의 1이겠죠? 얘는 6분의 5,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5의 확률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구하면은 얘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보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의 확률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자, 일단 네 가지의 확률을 다 곱했어요. 그런데 어떤 걸 곱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6분의 1을 두 번 곱했고 6분의 5를 두 번 곱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6분의 1을 두 번 곱했고 6분의 5를 두 번 곱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왜 같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1의 눈이 두 번 나오고 1의 눈이 1의 눈이 나오지 않는 것이 두 번 있으니까, 1의 눈이 두 번 나오고 1의 눈이 나오지 않는 것이 두 번 있으니까 6분의 1이 두 번, 6분의 5가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곱했을 때 6분의 1을 두 번 곱하고 6분의 5를 두 번 곱하는 꼴로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케이스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6분의 1을 두 번 곱하고 6분의 5를 두 번 곱한 이런 확률로 우리가 구해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1의 눈이 딱 두 번만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1의 눈이 두 번 나오고 1의 눈이 나오지 않는 것이 두 번 있고 이렇게 해서 확률이 나타나겠구나.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도 이런 식으로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6개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확률을 다 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얘랑 얘랑 우리 별개의 케이스잖아요. 얘는 얘고 얘는 얘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모두 다 싹 다 더해야 돼요. 싹 다 더해서 우리가 그래서 싹 더하는데 싹 더할 건데, 그래서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확률을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이라는 확률이 몇 번 나타났어요? 총 6번 나타났죠. 6번 나타났으니까 6 곱하기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확률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6분의 1이 두 번 나온 게 의미가 무엇이었죠? 1의 눈이 두 번 나올 확률이니까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두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해야 돼요. 1의 눈이 두 번 나올 확률. 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몇이죠? 6분의 1이었으니까 얘가 두 번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6분의 1의 제곱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6분의 5의 제곱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6분, 그 1의 눈이 아닌 것도 2번 있어야 되잖아요. 자, 얘는 왜 2번 있어야 돼요? 4번 중에 2번을 빼면은 2번이 생기잖아요. 남은 2번도 어쨌든 메꿔야 되니까. 이 나머지 2개를 제외하고 남은 2개를 메꿔야 되니까 6분의 5의 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곱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전체 4번 시행 중에서 이 앞에 있는 2번을 뺀 4 빼기 2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설정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이란 거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이거 우리가 같이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6이라는 거는 우리가 케이스가 6개로 나뉘기 때문에 6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총 6개인데 모두 다 동일하게 확률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6을 곱해줬다. 6번 더한다는 게 곱하기 6을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6을 곱해줬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 6은 어디서 나올까요? 6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 케이스를 분류하는 그 가짓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로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1로 표현했던 거를 동그라미로, 그리고 x는 그대로 x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1의 눈이 나왔다 아니면은 나오지 않았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니까 1의 눈이 나온 것을 동그라미로, 1의 눈이 나오지 않은 것을 x로 우리 생각해봤다라고 해볼게요. 자, x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1의 눈이 2번 나왔다라고 해서 얘네 둘을 빈칸으로 냅두는 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가 2번 정확하게 나올 확률이니까 2번 나왔으면은 얘네는 안 나온다라는 거를 확실히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x 표시로 해서 그 이외의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 여러분 꼭 표시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전체 경우가 왜 6가지가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니까 총 4개의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행이 있었으니까 총 4개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치하는 거는 동그라미 아니면 x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 배치되죠? 동그라미가 2개. 그리고 x는 몇 개? x가 2개 배치가 돼요. 자, 동그라미 2개가 배치되는 이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왜 2개 배치되죠? 동그라미 2개는 여러분들 지금 1의 눈이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데, 자,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2개를 배치해야 되고, 자, x는 왜 2개를 배치한다고 했죠? x는 전체 4번 중에서 이 2번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4 빼기 2를 해가지고 2개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수까지 잘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4개의 자리에 동그라미 2개, 그리고 x 2개를 배치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행이 각각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를 우리가 고려해서 4개를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개와 x 2개를 이렇게 배열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순열이 돼요. 자, 순열은 순열인데, 자, 지금 보면은 순열은 순열인데, 우리 지금 동그라미 2개가 서로 같고 x 2개가 서로 같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얘도 보면은, 자, 얘 보면 동그라미 2개가 앞에 2개 배치된 거, x 2개가 배치된 거, 그리고 얘는 동그라미 2개가 첫 번째, 세 번째 배치된 거, x가 두 번째, 네 번째 배치된 거. 이렇게 동그라미 2개를 배치하고 x 2개를 배치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나열하는 그 가짓수를 따질 거예요. 저를 따질 건데, 자, 그러면 전체 몇 개죠? 전체 4개 해서 4 팩토리얼이 되는데,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각각의 같은 것 개수끼리 해서 팩토리얼로 묶어서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 팩토리얼을 2개 있으니까 2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로 각각을 나눠줘야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6이 되기 때문에 전체 6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쉬운 그런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같이 한번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긴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보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자, 동그라미 2개와 x 2개를 배치를 할 건데 4개의 칸에 동그라미 2개와 x 2개를 배치를 할 건데 자, 어차피 우리가 할 거는 동그라미 아니면 x예요. 뭐 다른 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4개의 칸 중에서 이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2개의 칸을 골라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4개의 칸 중에서 얘는 앞에 2개를 동그라미로 채워준 거고 얘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칸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선택해 준 거고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이 4개 칸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칸을 동그라미로 선택해 준 거고 이렇게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개를 골라내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우리가 어차피 동그라미 아니면 x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채워줬다면은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x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그냥 동그라미 2개를 넣어줄 그 칸을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4개의 칸 중에서 2개를 골라내면 돼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낸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죠?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내야 되는데 골라낸다라고 했어요. 컨비네이션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 컨비네이션 2를 해서 우리가 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가지라는 것이 이 개수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확률만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에다가 이 경우의 수, 그 케이스별로 나뉜 그 경우의 수까지 곱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6이라는 수는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나오게 됐냐? 얘는 4 컨비네이션 2라는 그런 원리로 4개의 칸 중에서 이 동그라미 2개를 배치해야 할 그 2개 칸을 고르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열하게 됐다. 자, 우리 좀 더 일반적인 예시로 돌아와서 우리 그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거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배울 내용의 독립시행의 확률 부분을 같이 한번 채워보면서 어떻게 우리 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를 좀 쓸 거예요. 자, 사건 A가 있을 때 사건 A가 한 번 발생할 확률이 P라고 해볼게요. 소문자 P로 이렇게 놓고 N번 독립시행했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주사위를 4번 굴렸듯이 N번 독립시행했다라고 했다. 자, 그때 A가 R회 일어날 확률이 몇이냐? 라는 것이 질문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자, A가 R회 일어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각각의 그 케이스의 확률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는지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곱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곱하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그 각각의 케이스의 확률을 먼저 구할 거예요. 자, 일단 A가 R회 일어나야 되니까 이 P라는 확률이 R번 일어나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곱해줘야 되니까 P라는 확률이 R번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P가 R번 일어났으면은 우리 P가 일어나지 않는 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우리가 고려해 줬잖아요. 우리 아까 1의 눈이 나오지 않는 확률 6분의 5도 이렇게 해줬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도 다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몇 번일까요? 일단은 그 확률은 몇이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얘는 1-P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1-P라는 애가 몇 번 일어나야 되죠? 전체 N번 중에서 A가 R번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머지들 N-R번이 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자면은 얘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였는데 얘가 R번 일어났다라는 거고 얘는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인데 얘가 나머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N-R로 이렇게 우리가 올려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 식을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그 각각의 의미를 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P의 R제곱 그리고 1-P의 N-R제곱 이렇게 되고 자, 우리 각각의 확률만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경우의 수, 그 케이스가 몇 번 일어나는지 경우의 수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앞에다가 그 경우의 수를 곱해줄 건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이렇게 n개의 n번 우리가 실행을 했으니까 n개의 빈칸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 우리가 사건 A가 발생하는 것을 동그라미,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X라고 우리가 표시해 보면은 동그라미가 몇 개가 배치돼야 될까요? 동그라미가 전체 A가 R번 일어나야 되니까 A가 R회 일어날 확률이니까 동그라미를 R개를 여기에 각각을 끼워 넣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n개의 빈칸에다가 동그라미를 R개 넣어 줄 거니까 이 동그라미를 넣어줄 R개의 칸만 우리가 뽑아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내니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죠? NCR로서 이렇게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식은 확률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여러분들 이 식을 그냥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리를 좀 더 잘 기억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A가 발생할 확률이 P니까 P를 곱하는데 자, P가 몇 번 일어났다라고 했죠? P가 R번 일어났다. 사건 A가 R번 일어나니까 P의 R제곱 이렇게 해주고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머지를 채워줘야 돼요. 우리 왜냐면 딱 R번만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따질 거니까. 그래서 A가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 1 빼기 P겠죠? 1 빼기 P인데 N번 중에서 R번 일어난 거를 빼고 나머지가 돼야 되니까 N 빼기 R제곱이 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N개의 빈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N번째 시행 중에서 우리가 사건 A가 발생했을 그런 시행 몇 번째에서 발생했는지 R개를 골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N개의 시행 중에서 R개를 골라낸다. NCR로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앞에 곱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이 식이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고 쓰면 되겠어요. 자, 이때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A가 0회 일어날 확률은 몇이냐? 그리고 A가 n회 일어날 확률은 몇이냐?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여러분들 그 아랫부분에다가 정리해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R은 0이라는 것이 바로 A가 0회 일어날 확률이겠죠. 여기 R에다가 0만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A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우리 어떻게 구할까요? 자, 사실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NC0은 몇이죠? NC0은 N이 몇이든 간에 NC0은 1이 돼요. 그리고 P의 0제곱이 되니까 1이 되고 그럼 1 빼기 P의 N 빼기 R제곱인데 R이 0이니까 얘는 1 빼기 P의 N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은 A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모두 다 X라는 거예요. 모두 다 A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얘가 발생할 확률이 몇이었죠?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니까 얘는 1 빼기 P였어요. 1 빼기 P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N번까지니까 1 빼기 P가 N번 발생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A가 N회 일어날 확률. 자,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얘는 이렇게 우리 따져보면은 동그라미가 N개가 되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동그라미를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발생할 확률이 P였으니까 P가 N번 발생했다. P의 N제곱 또는 그냥 이 식에다가 R 자리에 N을 대입해서 우리가 식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식을 잘 기억해 두면 돼요. 근데 얘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식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죠. P의 R제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1 빼기 P의 N 빼기 R제곱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앞에 NCR은 도대체 왜 붙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잘 기억해 놓고 이해해 둔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독립시행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 통계를 우리가 구할 때 있어서 필요한 그 표를 채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예제 풀어보면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 마무리하고 이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1번. 자, 오늘 양궁 선수가 10점 영역을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자, 근데 이 양궁 선수가 화살을 6번 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확률이 3분의 1이고 한 번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고 6번을 쐈다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10점을 3번 맞출 확률. 자,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번만 맞출 확률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보면서 할 수도 있겠고, 같이 한번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볼 때, 자, 6번 쐈으니까 전체 빈칸에 6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행을 뜻하는 빈칸 6개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때 10.3번 맞출 확률이니까 동그라미, 사건이 발생하는 게 3번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겠죠? 자기가 몇 개 있어야 되죠? 얘도 3번. 왜 3번이죠? 전체 6번 중에 3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중에 3개를 채우면은 나머지 자리가 x를 채워줘야 되니까 얘도 3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3번 발생할 확률을 먼저 구할 거예요. 얘는 몇이죠? 지금 맞힐 확률이 3분의 1씩이라고 했어요. 자, 3분의 1이 3번 발생했으니까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맞히지 않을 확률이 몇이죠?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의 확률이 3번이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3분의 1도 3번, 3분의 2도 3번 이렇게 발생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여기 앞에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3개가 6개 중에 3칸 들어갈 그 경우의 수. 자, 6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3개니까 6개의 자리 중에 동그라미 3개, 6시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면은 그 독립식의 확률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계산까지 하면 좋아요. 자, 계산까지 해서 여러분들 구해낼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우리 시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10점을 5번 이상 맞힐 확률 한번 구해볼 거예요. 10점을 5번 이상 맞힐 확률. 자, 10점을 5번, 얘는 이상이에요, 이상. 10점을 5번 이상. 그러니까 5번 맞힐 확률과 6번 모두를 맞힐 확률을 각각을 일단 구해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5번 맞힐 확률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맞힐 확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식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5번 맞힌다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의 확률이 몇 번이죠? 3분의 1 확률이 5번. 그리고 맞히지 않는 것은 몇 번이어야 될까요? 맞히지 않는 것이 3분의 2의 확률인데, 얘는 5번이 맞췄으니까 나머지 6번 중에 5번을 맞췄으니까 나머지 한 칸에 우리가 맞히지 않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의 1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앞에 곱해주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전체 6번의 시행 중에서 5번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6시 5 이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어요. 자, 6번 맞출 확률을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6번 맞출 확률. 6번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 6번 일어났으니까 3분의 1 6제곱, 그리고 3분의 2의 확률. 맞히지 않는 사건이 몇 번 발생했을까요? 자, 6번 중에 6번을 다 맞췄으니까 맞히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3분의 2의 0제곱. 그리고 곱하기 6번 중에 우리가 몇 번을 맞췄죠? 6번을 맞췄으니까 6시 6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5번 이상 맞힐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 다 뭉뚱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은 얘는 729분의 160이 나올 거고, 자, 얘를 더하면은 729분의 13이라는 확률을 여러분들이 얻어내면 그 답을 제대로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예제 2번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예제 2번도 이어서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예제 2번은 예제 1번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꼬아지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독립식의 확률 배웠던 거를 좀 더 활용해서 여러분들 아이디랑 결부시켜서 그런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한번 좀 잠깐 멈춰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문제 먼저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풀이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멈춰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놨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A팀과 B팀이 야구 경기를 하는데 A팀이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맨 밑에 있으니까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A팀이 질 확률은 몇이라고 할 수 있죠? A팀이 질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7.4선승제인데 A팀이 4승 2패로 이길 확률을 구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푼 친구도 있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자, 4승 2패니까 자, 4번 이기고 2번 졌다. 자,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고 질 확률이 5분의 2니까 전체 6번, 자, 5분의 3이 몇 번? 5분의 3이 4번. 그리고 5분의 2가 2번.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4승 2패가 되니까 전체 몇 번 일어난 거예요? 6번이 우리가 경기를 치렀던 거예요. 4승 2패니까. 그 중에서 몇 번 이겼죠? 4번 이겼으니까 6시 4를 이렇게 경우의 수로 곱해줘서 자, 얘를 확률로 우리가 제시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푼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얘는 살짝 오류가 있었던 풀이에요.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경기를 한대요. 자, 7.4선승이니까 전체 7번 경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이 6이 아니라 그럼 여기 7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볼게요. 자, 7번 경기를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매기면은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포함되게 돼요. 승, 패. 자, 이런 케이스도 우리가 추가해야 되게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따진다면은 이 확률이 발생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로 얘도 우리가 끼워 넣게 되는 건데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승 하는 시점에서 이미 4선승이 끝났으니까 4번 이미 A가 이겼으니까 여기서 끝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패패는 우리가 더 이상 경기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얘는 4승 2패인 경우로 우리가 따질 수 없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4승 2패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6번의 경기가 일어나야 돼요. 6번의 경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얘는 우리가 잘못된 풀이었고 자, 6번의 경기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근데 다른 말로 해보면은 6번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경기가 결정되지 않고 여기서 딱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최종 승리하는 걸로? A팀이 4승으로서 승리하는 걸로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6번째 피날레가 어떻게 돼야 되죠? 얘는 A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그러면 이 승을 하나 얘를 뺐으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요? 앞에서 3승 2패를 우리가 자유롭게 배치해주면 된다 이거죠. 3승 2패가 앞에서 어떻게 일어나든 간에 우리 경기는 끝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끝나는 그 케이스만 냅두고 3승 2패 앞에서 결정해준 다음에 얘만 따로 우리가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이해될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는 3승 2패를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해 놓은 다음에 뒤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6번째에서 A가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소설을 마무리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A팀이 마지막 한 번 이기는 그 확률은 몇이죠? 얘만 놓고 봤을 때 이 확률은 5분의 3의 확률로 우리가 이기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앞에서 3승 2패가 일어날 확률도 우리가 구해야겠죠. 3승 2패가 일어날 확률은 몇이죠? 전체 5번의 경기가 일어나요. 자, 그 중에 A팀이 이기는 5분의 3의 확률이 3번 발생하고 A팀이 지는 5분의 2의 확률이 2번 발생해요. 5분의 3이 3번, 5분의 2가 2번 발생하고 그리고 그 경우의 수를 곱해야겠죠. 자, 전체 몇 번 경기예요? 전체 5번의 경기 중에 A팀이 이기는 것이 3번 일어나요. 5C3. 그래서 5C3. 5번 중에 3번 이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각각을 구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3승 2패도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A팀이 승리하는 케이스도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6번째 경기에서 A팀이 이기는 게 여기에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확률을 구하자면은 5C3 곱하기 5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 곱하기 마지막으로 5분의 3. 그래서 얘를 우리가 5분의 3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그냥 지워놓고 여기 세제곱 대신에 4제곱으로 써.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주자 라고 하면은 답은 이제 이번에 답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6125분의 648이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까지 마칠 수가 있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조금 더 있었어요. 무엇이냐? 자, 7.4선승제라는 상황에서 4승 2패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6번째까지 일어나게끔 우리가 조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것에 좀 더 유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독립시행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자, 독립시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주자면 독립시행이란 앞에 있는 사건, 앞에 여러 번 시행을 반복했을 때 앞에 발생한 사건이 뒤에 발생할 사건에 그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걸 독립시행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굴리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A팀 승리, 얘는 조금 뭐 현실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선수들의 심리 같은 게 좀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독립시행이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 독립시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확률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구해봤어요. 그래서 발생할 확률이 몇 번, 그리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나머지 얘네들을 다 곱해준 다음에 그 경우의 수 전체 중에 발생할 확률을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해놓고 확률과 통계 확률 단원 마무리해놓고 통계 단원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해놓고 잘 정리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은 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나 질문이나 아니면 뭔가 좀 더 보충해줬으면 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직접 대면 수업으로 통계 단원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